누구십니까? 인터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 화면을 카메라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엔 야광봉을 흔들며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은 제 남편과 그 집 아내의 적나라한 사진이 떠 있었죠. 설명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고 참담한 표정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트로트 가수 황영웅의 콘서트를 즐기며 희희낙낙하던 바로 그 시각. 저는 내연녀의 남편과 마주 앉아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두 불륜 남녀가 이제 우리 세상이야라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밤, 그들의 인생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 김진우가 회사 워크숍을 핑계로 캐리어에 화려한 파티복을 숨겨 집을 나선 지 3시간 후 한서윤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트로트 가수 황영웅의 지방 콘서트장 VIP 구역에서 진우가 내연녀와 함께 서로의 허리를 감싼 채 야광봉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몇 번 깜빡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고무 장갑을 벗어 던진 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꺼내 가방에 챙겼습니다. 어디 가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서윤은 콘서트장이 아닌 사진 속 여자의 남편이 거주한다는 고급 빌라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경비원에게 배달업체 직원인 척 연기하여 보안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몇 동 몇 호 배달인데요. 경비원이 유리창 너머로 서윤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103동이요. 급한 물건이라서요. 아, 네. 들어가세요. 경비원이 별다른 의심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윤은 고개를 정중히 숙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서윤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박도진의 집 현관에 도착한 서윤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얼굴 대신 핸드폰 액정에 띄운 진우와 그 여자의 적나라한 콘서트장 직직 사진을 묵묵히 들어보였습니다. 인터폰 스피커에서 낮고 굳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명보다 이게 빠를 것 같아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진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비켰습니다. 서윤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서윤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명품 쇼핑백들과 영수증들을 목격했습니다. 진우의 회사법인 카드로 결제된 호텔 예약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진이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카드 우리 집에도 자주 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카드죠. 네. 출장이라면서요. 그 말 저한테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이 쇼핑백 하나를 발로 밀며 말했습니다. 가방, 옷, 호텔 죄다 저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쓴 것도 아니네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아주 손발이 잘 맞더군요.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진이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인들이 꽤 대담하네요. 서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담한 게 아니라 들킨 겁니다. 도진이 건축 설계 도면을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며 건조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통장 거래 내역서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건축사무소 운영 자금까지 손을 댔더군요. 도진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회사 돈입니다. 직원 월급 주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그걸 아무 말도 없이 빼갔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네요. 날짜도 규칙적이고 금액도 점점 커져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네. 도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서윤이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요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대출 상담 문자도 주고받고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짜증을 내더니 그 돈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서윤은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침착한 태도에 의외라는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소리부터 지르는데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고불고 해봤자 달라질 건 없잖아요. 지금은 정신 차릴 때예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우리만 손해예요.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게 진정한 복수죠. 도진은 말끝을 낮췄습니다. 다시는 고개 못 들게 해야 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이 자금이 그 여자와 연루된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고 역이용해야 해요. 서윤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해요. 도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만 조금 주시면 됩니다. 도진이 서윤의 제안에 동의하며 벽면에 붙여둔 화이트보드에 다가갔습니다. 진우와 미라의 동선, 그리고 자금 흐름도를 그리며 건축가다운 치밀함으로 작전을 구조화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날짜, 이 장소, 펜 끝으로 톡톡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만났고 이 다음 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더 확보해야겠어요.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서윤이 바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어설프게 건드리면 도망갑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이 복수의 타임라인을 확정 짓는 동안 콘서트가 끝난 진우와 미라는 인근 모텔촌의 특실로 이동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속였다는 배덕감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 우리끼리 살 수 있겠지? 미라는 취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서윤이는 나한테 족쇄였어. 너야말로 내 진정한 사랑이야. 진우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정리돼. 돈도 집도 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도진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놓인 미라의 구두를 잠시 응시하다가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어 증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남겨둬야죠.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도진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서윤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서랍 속에서 미라의 차명, 계좌 리스트와 사기 전과가 담긴 USB를 꺼내 양복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도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현관의 도어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진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꾼의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술 냄새와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귀가한 진우는 자는 척하고 있는 서윤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안도감에 거실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여 식탁에 내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다림질된 셔츠를 건네줬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 먹어. 응, 고마워. 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 도중 서윤은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연체 고지서 왔어. 카드값도 밀렸고. 진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뭐야, 또 돈 얘기야? 답답한 여자 같으니라고. 진우가 뜨끔한 마음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냥 며칠만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같은 시각 도진은 뷰티숍에 출근하려는 미라에게 차키를 건네줬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알았어. 미라가 키스를 보내며 집을 나선 후 도진은 핸드폰 앱을 켰습니다. 그녀의 차 조수석 밑에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진우가 현관을 나서자마자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고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원본과 제2금융권 대출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역시나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들을 요리책 사이에 끼워 숨긴 뒤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도진에게 전송했습니다. 즉시 집 근처 복사집으로 향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도진은 사무실에서 미라의 차량 내부 녹음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진우 외에도 강 실장이라 불리는 남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어. 2억은 확실히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미라의 비웃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 강 실장의 거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과 도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에 룸이 있는 일식집에서 접선했습니다. 도진이 녹음 파일을 서윤에게 들려줬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 남편이 완전히 놀아나고 있어요. 서윤이 녹음을 들으며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조직적인 사기 도박단과 연계되어 있네요. 도진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당장 터뜨리고 싶지만 그러면 당신 남편이 미라를 보호하려 들 거예요. 결정적인 현행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미라가 노리는 게 우리 남편 퇴직금 2억 원이잖아요. 이걸 역이용해서 그들을 덫에 빠뜨려야죠. 두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합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핸드폰에 중학생 아들 지훈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훈이 학원도 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에 회신을 미뤘습니다. 진우는 회사 옥상에서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서윤이가 또 돈 문제로 바가지를 긁어대.
오빠, 그런 여자한테 신경 쓰지 마. 우리 곧 해방될 거잖아. 미라가 그런 진우를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돈을 마련해 와. 시간이 별로 없어. 저녁 준비를 하던 서윤은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일 새도 없이 진우의 노트북을 켜서 그가 검색한 이혼시 재산분할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도진은 각자의 공간에서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하며 마지막 증거 수집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뒤 진우의 생일날 저녁, 서윤은 진우의 생일상을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해놨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우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서윤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진우가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서윤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진우와 미라의 적나라한 모텔 출입 CCTV 캡처본이 떴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악하는 시부모와 얼어붙은 진우 앞에서 서윤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흩뿌렸습니다. 진우가 미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였습니다. 이건 합성이야. 누가 이런 짓을. 진우가 발뺌하려 했습니다. 합성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합성인가요? 서윤이 진우의 핸드폰에서 캡처한 대화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미라야, 오늘 밤도 보고 싶어? 서윤이는 정말 재미없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진우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진 역시 자신의 집에서 미라가 샤워를 하고 나온 사이 그녀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1층 화단으로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라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도진이 횡령 및 사기 혐의 고소장을 그녀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한 짓들 다 알아. 이제 끝이야.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억울해. 억울하면 법정에서 해명해. 도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쫓겨난 미라는 비를 맞으며 갈 곳이 없어지자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다 들켰어.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하자. 당장 돈 챙겨서 나와. 미라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뭐? 들켰다고? 어떻게 된 거야? 진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온 서윤은 미리 계약해둔 도진 소유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진이 미리 준비해둔 소송 관련 서류들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도진이 서윤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과 도진은 오피스텔 거실에 마주 앉아 CCTV 화면을 통해 집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진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우는 서윤이 사라진 집에서 깨진 접시들을 밟으며 미라와의 통화에만 매달렸습니다. 미라야, 어디 있어? 나 지금 어떡하지? 오빠, 진정해.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돈만 가져오면 해외로 갈 수 있어. 진우는 서윤이 자신을 올가매던 족쇄였고 미라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망상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진우는 인사팀장에게 읍소했습니다. 팀장님, 제발 퇴직금 중간 정산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윤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었지만 서류 미비로 하루가 지연됐습니다. 미라는 강 실장이라 불리는 남자와 함께 허름한 모텔 방에 은신했습니다. 진우가 돈을 들고 나오는 즉시 해외로 도주할 항공권과 위조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실수하면 다 끝이야. 강 실장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진은 미라의 대포폰 위치를 추적하여 그들이 시 외곽의 불법 도박장 근처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경찰 협조를 구할 타이밍을 쟀습니다. 서윤은 지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할머니 댁에 가 있어라. 아들의 답장이 없는 핸드폰을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진우는 마침내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은행으로 달려가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도진과 서윤은 진우가 은행을 나서는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제 발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퇴직금을 수령한 직후 현금 2억 원이 든 무거운 여행 가방을 조수석에 실었습니다. 미라가 알려준 좌표인 경기도 외곽의 숲속 펜션을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미라야, 나 지금 가고 있어. 돈도 다 준비됐고. 진우가 핸드폰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미라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진우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손을 떨었습니다. 도진이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진정해요. 미라의 차량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려 펜션에 도착한 진우는 마중 나온 미라의 화려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험상궂은 인상의 강 실장을 보고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라야, 저 남자는 누구야? 우리 사촌 오빠야. 투자 전문가라고 했지? 미라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진은 펜션에서 500m 떨어진 숲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트렁크에서 드론을 꺼내 띄운 뒤 태블릿 PC 화면으로 펜션 마당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네요. 다 보여요. 서윤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펜션 거실에서 미라는 진우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이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10억으로 불려줄 수 있어. 미리 준비한 가짜 투자 계약서와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강 실장은 진우의 맞은편에 앉아 잭나이프를 과일 깎는 척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우가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지? 진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못 믿어. 우리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데. 미라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진우가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 미라의 핸드폰 화면에 사채업자라는 발신자명이 떴습니다. 진우가 곁눈질로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서윤이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 사기꾼이야. 차 안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서윤이 진우가 돈 가방을 건네려 하자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저 바보가 정말 넘겨주려고 해요. 도진이 서윤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증거가 불충분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펜션 안에 강 실장이 창밖에 들어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커튼을 젖히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뭔 소리지? 도진이 급히 드론을 나무 사이로 숨겼습니다. 그냥 새소리인 것 같은데요. 강 실장이 의심스러워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망설이는 진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빠, 나 못 믿어? 진우가 홀린 듯이 돈 가방을 미라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믿어. 너만 믿어. 돈을 확인한 강 실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미라 역시 진우를 껴안는 척하다가 그를 밀치고 강 실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미라야, 어디 가는 거야? 진우가 바닥에 넘어지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미라와 강 실장은 미리 대기시켜둔 대포차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진입하세요. 미리 잠복해 있던 사설 탐정 차량 2대가 펜션의 진입로를 차단하며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려 펜션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배신감에 휩싸여 미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미라야, 왜 이래? 사랑한다고 했잖아.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서 도진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캠코더로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돈 가방이 넘어간 바로 그 순간 도진의 신호를 받은 탐정들이 강 실장을 덮쳤습니다. 강 실장은 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펜션 마당은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놓아, 이 자식들아. 강 실장이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둘렸습니다. 진우는 미라에게 매달리다 강 실장이 휘두른 주먹의 앞면을 강타당했습니다.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돈 가방은 흙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미라야, 왜 이러는 거야? 진우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동했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돈 가방을 향해 몸을 날려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내 돈이야. 서윤이 가방을 꽉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강 실장과 미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라는 연행되면서도 진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거 다 오해야. 연기였어. 연기라고? 뭔 소리야?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발악하네. 서윤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진우는 퉁퉁 부은 얼굴로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속은 거라고요. 담당 형사는 진우가 미라의 횡령을 돕기 위해 작성했던 이면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당신이 직접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진우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경찰에게 도진이 수집한 미라의 과거 사기 행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포 통장 리스트가 담긴 파일이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미라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건축사무소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진우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서윤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서윤은 그를 싸늘하게 응시하며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서윤은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진이 그녀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도진이 떨리는 서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새벽녘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윤은 차 안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라디오 볼륨을 높여 그녀의 울음소리를 감쌌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도진은 미라의 변호사가 걸어온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추가 고소장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법무팀에 보냈습니다. 서윤은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갈게.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엄마로서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진우는 유치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가족과 안정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아, 지훈아, 미안해. 진우가 오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집 앞에 내려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푹 쉬어요. 서윤이 처음으로 도진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현관에 놓인 지훈의 운동화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건 종결 3개월 후 서윤은 이혼 재판에서 승소하여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요리 자격증을 바탕으로 상가 1층에 서윤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걸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본업인 건축가의 재능을 살려 서윤의 가게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줬습니다. 주말마다 작업복을 입고 나와 페인트 칠과 가구 조립을 직접 도왔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손님들 동선이 훨씬 편할 거예요. 도진이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에요. 서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우는 사기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당했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반찬 가게 오픈 날 도진은 화려한 화환 대신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용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맛있는 반찬 시식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도진이 적극적인 홍보맨을 자처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게는 서윤의 정갈한 손맛과 도진이 설계한 세련된 인테리어 덕분에 지역 맘카페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서윤은 밀려드는 주문 전화를 받느라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네 반찬입니다. 아, 네. 김치 5통이요? 네, 주문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과 보상금을 요구하는 진상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에게 김치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 나왔어. 보상해줘. 손님이 소리를 지르며 김치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때마침 가게에 들른 도진이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머리카락이 손님의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CCTV를 보시면 손님께서 직접 머리카락을 넣으시는 게 보이는데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도진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손님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엉망이 된 바닥을 함께 치우던 중 서윤과 도진의 손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동지애를 넘어선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미라는 진우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나가면 숨겨둔 돈을 찾아서 같이 살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이 미친 여자. 진우가 편지 조각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밤 마감을 마친 서윤이 우산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도진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씌워주며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아빠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든든한 친구는 되고 싶어요. 도진이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고백에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서윤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안정되자 서윤은 지훈을 위한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밤늦게 귀가하는 서윤을 피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닫힌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피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도진이 따뜻하게 위로해줬습니다. 도진의 고백이 있은 며칠 뒤 밤, 서윤은 가게 마감을 하던 중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이 친구들과 어울려 훔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관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질 새도 없이 경찰서로 달려간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조사실 구석에 앉아있는 지훈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서윤이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지훈은 걱정하는 서윤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아빠 내쫓고 그 아저씨랑 노닥거리는 동안 나도 내 맘대로 살 거야. 지훈이 소리쳐 서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도진은 흥분한 서윤을 진정시켰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꺼내 경찰과 피해 차주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모든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도진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도진은 조사를 받고 나온 지훈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24시간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켜줬습니다. 지훈이 숟가락을 들지 않고 반항적인 눈빛을 보내자 도진은 자신의 흉터가 남은 손을 보여줬습니다. 나도 너 나이 때 부모님 불화로 많이 방황했어. 이 흉터도 그때 생긴 거야. 도진이 과거 자신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도진의 진솔한 이야기에 지훈은 경계심을 풀고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운 거지. 아빠를 내쫓은 게 아니야. 아빠가 먼저 우리 가족을 버린 거야. 도진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며칠 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지훈은 퇴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진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지훈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 이혼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진이 진심을 담아 호소했습니다. 서윤은 가게 문을 닫고 학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도진과 지훈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 미안해. 지훈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훈은 도진을 아저씨에서 삼촌으로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진과 함께 농구를 하러 가는 등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가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도진과 지훈의 다정한 모습을 봤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정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도진은 서윤에게 조언했습니다. 지훈이 성적표 말고 꿈에 대해 물어봐 준 적 있어요? 서윤은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
진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글쎄, 요리사는 어때? 엄마 요리가 정말 맛있어. 지훈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서윤은 도진을 집으로 정식 초대해 지훈과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트에서 세 사람이 함께 먹을 고기와 채소를 골랐습니다. 서윤의 장바구니에는 예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다채로운 식재료들이 담겼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넥타이를 고쳐 매고 꽃다발을 든 채 긴장된 표정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도진이 스스로에게 말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달 뒤 지우는 방과 후 교복을 입은 채 서윤의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능숙하게 포장 용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배달 주문을 접수하며 엄마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김치 10통 주문이요. 주소는? 지훈이 능숙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가게방, 낡은 점퍼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한 진우가 유리창 너머로 화목하게 웃고 있는 서윤과 지훈을 훔쳐봤습니다. 그 곁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도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우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손님, 영업 끝났는데요. 나가주세요. 지훈이 진우를 향해 타인 대하듯 말했습니다. 서윤 역시 주방에서 나와 단호한 눈빛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올 자격 없어요. 쫓겨난 진우는 골목길 전봇대에 기대어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순간의 욕망 때문에 버린 행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집 식탁에는 그녀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 잡채, 그리고 지훈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등 풍성한 요리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차려졌습니다. 도진과 지훈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영락없는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삼촌,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 즐겁게 말했습니다. 식사 도중 지훈은 무심하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이랑 재혼해도 난 상관없어. 아빠보다 삼촌이 더 나은 것 같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과 도진은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내 지훈의 말이 진심임을 깨닫고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은 식탁 위에서 서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우리 셋이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네, 좋아요. 지훈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방송국 PD로부터 위기를 극복한 성공한 싱글맘 주제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서윤은 카메라 앞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CEO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PD가 질문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서윤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 장면, 서윤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서윤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뒤 서윤의 반찬 가게 간판이 서윤 & 도진 패밀리 키친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장 오픈 행사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단골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윤과 도진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서윤,
도진, 지훈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지훈이 중간에서 두 어른의 손을 꽉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삼촌, 빨리 와요. 그래, 우리 지훈아. 서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을 배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서윤의 이야기는 배신당한 아내에서 당당한 사업가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여성의 성장 드라마였습니다. 남편 김진우의 외도와 사기극은 그녀에게 절망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도진과의 만남은 단순한 복수 동맹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방황하던 아들 지훈이 새로운 아버지 도진을 받아들이며 온전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배신과 좌절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윤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 속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